네, 정치여담 여담.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교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지 벌써 열새째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직전에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국정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입니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합니까?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볼모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평양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김재원 전 최고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쉽게 임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에 당장 이번 주 중에도 가능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네.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져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조차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거지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지금 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한다면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이제 부총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초에 이미 이 3명 국회에서 추천한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인데 그것을 우선에 2명을 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을 더 임명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갑론들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민주당은 말로는 저렇게 자꾸 임명하라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그러면 새로 또 변론을 재개하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참여할 경우에는 변론 재개 후에 갱신 절차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가 또 상당 기간 지연이 되니까
당장에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것도 마음이 급할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지점에 네.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굳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헌법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왜 만들었습니까? 법으로? 쓸데없이 이렇게 안 지키는데 그것도 국가의 운영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어요. 헌법을. 그래놓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되어서 현재의 헌재 판단이 다소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하루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권한대행이 과거에 한덕수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돌아왔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뤄야 된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아닌 거죠. 지금은 그냥 기재부 장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고 읽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닌 것이죠. 그냥 기재부 장관인 것이죠. 그럼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정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 그리고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 이런 부분까지 공격해 오면서 임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네. 곧바로 임명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양만희 교수로 일단 그 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서 복귀하기를 좀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최대행이 만약에 한다면 최대행의 임명 행위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건 한덕수 총리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고 네. 원래 주장했던 대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만히 돼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빠른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짐작은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부 측에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고 네. 그 앞서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임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원래 그 헌재 결정 선고 이후에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네. 오늘 엿새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짐작, 그러니까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 간담회 때 법제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법제처장은 이미 두 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이걸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꼭 헌재 결정대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법제처의 견해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권한대행이 이런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반면에 지난번에 2명의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3명 정도가 반발하긴 했지만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뚜렷하게 반발하지 않았던 점.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뭔가 숫자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혹시라도 있었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짐작이나 가능성 차원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전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국무회의가 있지는 않고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식 국무회의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아니죠. 요즘에 간담회 국무회의를 그 탄핵의 요건으로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 나온 이야기를 대강 전달해 듣기로는 그 최상목 대행이 법제처장 의견을 물었고 법제처장은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까지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임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상목 대행이 별도로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의사를 묻고 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저는 당분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와서 그리고 정식으로 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이 후보자 2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들 2명의 임명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행정행위 공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복귀영 법제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3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법제처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치면 기업이 있고 기업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행정부의 법적인 해석과 조언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일종의 법률이 서로 법률 해석을 두고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려줬는데 법제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지금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항상 요구하는 국정협의체에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민생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이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냥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우리의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곧바로 협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과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법을 지켜야 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이런 정책 액션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식 농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박수영 의원의 경우에는 단식 농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박수영 의원은 그 최상목 대행하고 대학 동기이고 굉장히 좀 그 가깝게 학회도 같이 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이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의 그 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느냐 적어도 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준의 헌법적인 결단을 해야 될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어떤 사상적 편향성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인데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으니 뭐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임명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또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무조건 반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시기는 좀 더 천천히 그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네.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임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 그 원내대표부터 많은 저 반발이 있고 하지만 막상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좀 늦춰진다면 제일 먼저 겁내고 달려들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마흔여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마흔여 후보자는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또 연판장 돌릴지도 몰라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미뤄진다면 혹여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대선까지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를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의원직이 상실되고 불체포 특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에 교도소에 가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초다툼을 하고 있는데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도 그 현실을 잘 아실 텐데 자꾸. 네. 자, 양만희 선수는 이 마흔여 후보자 임명 놓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쯤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글쎄, 그거는 뭐 짐작, 네. 그러니까 선례를 검토한 결과 나오는 짐작이나 가능성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다음 주다,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 사건의 경우는 쟁점이 이미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 모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주라고 하면 7일, 다음 네. 주라고 하면 14일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진 대로 이 평의 과정은 오늘부터 아마 본격적인 평의가 그렇죠.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고 또 보안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고일을 미리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만 선고일을 한 2, 3일 정도 앞두고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날짜를 발표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이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는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좀 금주보다는 다음 주 쪽에 좀 무게가 네. 실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복귀 의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면 예. 저희 지지자들한테 야단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뭐 우리 주제하고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네. 주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과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만약에 지금이 전두환 시대다라고 하면 잘못된 국가와 잘못된 국가의 법체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이건 저항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모범을 보여드릴 분들이 그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지도자분들은 좀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